자, 여러분 진도 나갈게요. 자, 부가가치세. 133페이지 피시면 될 거예요. 교재는 133페이지. 맞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배점이요. 설명 좀 드릴게요. 자, 부가가치세 1호는 여러분 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한 문제당 2점씩 해서 6점이고 나중에 세무2급도 똑같아요. 세무2급도 회계 1급과 세무2급 전부 다 1호는 세 문제, 한 문제당 2점씩 해서 6점 배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실기인데 우리가 이제 유형 세 번째라고 해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한 문제당 3점씩 해서 18점이니까 뭔지 몰라도 되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건 회계 1급에서 정말 꼼꼼하게 하시면 세무 2급하고 한 개밖에 차이가 없어요. 아시죠? 진짜. 그래서 여기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회계 1급만 잘 파셔도 세무 2급 다 맞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류 수정인데 아마 여러분 회계 2급 때 오류 수정 해보셨을 거예요. 회계 2급 때는 재무 회계만 배우시니까 재무 회계의 오류 수정만 냅니다만 회계 1급서부터는 부가가치세를 배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일 수도 있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일 수도 있고 재무 회계와 부가가치세 오류 수정 둘 중에 하나를 내요, 여러분들. 그래서 총 2문제, 한 문제당 3점씩 해서 6점 배점이고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다음에 장부조회도 마찬가지예요. 회계 2급 때는 장부조회가 어디 장부조회냐면 회계와 관련된 장부조회만 배우시잖아요. 거기에다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장부도 이제 추가가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 오류 수정하고 장부조회는 회계 2급하고 똑같은데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애가 좀 추가가 됐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보시면 그 회계 2급은 장부조회 문제가 4문제 나오잖아요. 회계 1급은 장부조회 문제가 3문제가 나옵니다. 한 문제당 3점씩 해서 9점 배점이고요. 나중에 세무 2급에서는 오류 수정하고 장부조회는 안 내요. 알죠? 오류 수정, 장부조회, 그 다음에 기초정보 등록은 출제하지 않습니다. 세무 2급에서는요.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배점이 되고요. 그래서 최소 일단 24점은 무조건 고정이고요. 많게는 39점. 알죠? 이 오류 수정도 다 부가가치세고 장부조회도 다 부가가치세면 최 39점이니까 배점이 높죠, 여러분들. 자, 그럼 부가가치세 해보죠. 세법이니까. 아마 세법을 처음 배우실 건데 세법이 좀 많이 지루해요. 아시죠? 그래서 좀 많이 졸립니다, 여러분들. 잠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잠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알죠? 세법 할 때 제일 두려운 게 여러분들 그 피곤하신 거 보는 거예요. 자, 보시죠. 자, 우리가 부가가치세라는 걸 배우시니까 부가가치가 뭔지 아셔야 되겠죠. 마치 우리가 소득세 할 때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물리는 세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해보자. 자, 일단 부가가치가 먼저 해보면 자, 갑이라는 법인이 우리 시험 법인이 나오니까 갑이라는 법인이 어떤 물건을 1,000원에 사왔대요. 그 물건을 1,500원에 팔았답니다. 그렇죠? 1,500원에 팔았답니다. 그러면 가치를 얼마를 낸 거냐면 500원의 이익을 낸 거죠. 1,000원에 사와서 1,500원에 팔았으면 500원의 이익을 낸 거잖아요. 그걸 부가가치세에서는 1,000원에 사와서 500원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서 1,500원에 팔았다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게 부가가치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그걸 우리가 공제법이라고 불러요. 공제법 무시하셔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걸 우리가 부가가치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건 무시하셔도 돼요. 나중에 면세라는 동네에서 필요하긴 한데 그 면세 가서 별도로 설명드릴게요.
알죠? 그래서 일단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게 우리가 부가가치다라는 거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보시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납부세액인데, 그럼 납부세액은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게 부가가치라면서요. 요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율을 곱해서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근데 혹시 부가가치세가 세율이 몇 %인지 알고 계시는 분? 몇 %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부가가치세 세율. 10%입니다, 10%. 10%입니다. 원칙은 10%인데 정답. 알죠? 그래서 별도의 언급 없으면 세율은 10%입니다요. 나중에 하겠지만 우리가 부가가치세 그래서 세율이 딱 한 개다라고 해서 단 1세율이다라고도 해요. 그건 뒤에 가서 밑줄 칠 거고요. 근데 나중에 다른 세율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 세율이라고 해놓은 거고 10%라고 한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가로를 풀어 써볼게요. 그럼 가로를 풀었으면 매출 곱하기 세율. 맞죠? 거기에 빼기 매입 곱하기 세율. 이렇게 가로를 풀었으면 이렇게 나와요, 공식이. 그러면 우리가 매출액에다가 세율을 곱한 걸 외워주셔야 됩니다. 매출에다가 세율을 곱한 걸 매출세액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매입액에다가 세율을 곱한 걸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뭐 이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세액이 나와요. 네, 여러분들이 좀 외워주실 게 이렇게 매입세액을 빼주는 걸 매입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매입세액을 빼는 걸 매입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왜 강조를 드리냐면 우리가 매입세액이 있다고 무조건 빼주지는 않아요. 무슨 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만약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있죠.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한테 사줄 선물을 내가 한 100만 원어치 산 거예요. 100만 원 좀 심한가? 한 50만 원어치 샀대요. 그러면 우리가 부가가치세 5만 원 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있다라고 하면 50만 원의 10%니까. 그럼 5만 원의 매입세액이 있겠죠? 그거 빼줄까요, 안 빼줄까요? 안 빼줍니다. 왜냐하면 세법은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안 빼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나중에 하겠지만 이 매입세액은 일단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안 빼주거든요.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입세액은 부담했다고 무조건 빼주진 않습니다. 알죠?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액을 뺀다라고 외워주셔야지 그냥 매입세액 다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죠? 그래서 시험에 우리 부가가치세가 말문제 위주로 내지만 계산 문제로 납부세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 공제액을 차감한 거다 이렇게 잘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가 돌아가는 흐름 좀 볼게요. 자, 근데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를 내보신 적 있나요? 세무서에? 세무서에 소득세 같은 건 우리가 내지만 부가가치세 내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맞죠?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냐면 편의점 사장님과 같은 개인 사업자 또는 우리가 백종원 분이면 음식점인데 법인이죠, 법인. 법원인가? 맞죠? 그래서 법인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세무서에 갖다 내요.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세법은 어떤 구조냐면 세무서에 세금을 갖다 내는 자에 대한 규정밖에 없어요. 세무 입장에서는 나한테 세금을 갖다 내는 자가 중요하거든요. 알았어. 그래서 나한테 세금을 갖다 내는 자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별도로 이렇게 소비자라고 안 쓰면 다 사업자인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A 사업자, B 사업자, C 사업자, 소비자 이렇게 있고요. 자, 보시죠. 어떻게 부가가치세가 돌아가는지 그림으로 이해. 자, 해보면 자, 일단 A라는 사업자는 매입한 금액이 제로래요. 제로. 매입한 금액이 없어요.
근데 A라는 사업자는 위에. 이게 뭐냐면 이 A라는 사업자가 만들어내고 싶은 부가가치예요. 우리가 아까 매출 빼기 매입이 부가가치라면서요. 그죠? 그럼 매입한 금액이 제로면 B한테 얼마에 팔아야 100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100원에 팔면. 맞죠? 매입이 0이니까 100원에 팔면 가치가 100원이 만들어내지는 거잖아요. 되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100원. 4월 7일 무시하시고 나중에 날짜에 대해서 설명할 거니까. 그래서 A는 빵원에 사와서 100원에 팔면 100원의 가치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자, 그럼 반대로 B 입장에서는 A한테 100원 주고 산 거죠. 그리고 B가 만들어내고 싶은 가치는 4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B는 A한테 100원 주고 사왔으니까 C한테 얼마에 팔면 400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500원 잘하시네요. 그죠? 500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C는 반대로 B한테 500원 주고 사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C가 만들어내고 싶은 가치는 500원이래요. 그럼 C는 소비자한테 얼마에 팔면 500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죠? 1000원에. 되시겠죠? 그럼 지금 사례 든 건 4월 달부터 6월 달이가 2, 4분기죠, 여러분들? 2분기 또는 2, 4분기. 맞죠? 자,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배우실 건데 우리가 4월 달부터 6월 달이 2, 4분기잖아요. 그럼 우리 부가가치는 항상 그 기간의 종료일이 있죠. 종료일. 우리가 4월 달부터 6월 달이면 종료일이 6월 30일이잖아요. 종료일로부터 25일 내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줘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우리가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에 대한 세금은 7월 25일까지 갖다 내야 돼요. 그거 나중에 뒤에서 할게요. 그럼 A 입장에서는 100원의 가치를 만들어냈으니까 세율 10%를 곱하면 10원을 갖다 내야 되겠죠, 세무서에.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B. 자, B는 500원에 팔았죠. B는 500원에 C한테 팔았으니까, 세무서에 50원을 갖다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C는 소비자한테 1000원에 팔았으니까 세무서에 100원을 갖다 내거든요. 이러면 문제점이 있죠. 제가 뭐라고 했냐, 여기 보시면. 자, 우리 납부세액은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게 부가가치라면서요. 여기에 세율을 곱한 걸 내라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B가 만들어낸 가치는 400원이잖아요. 400원이니까 400원에 10%인 40원만 내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B가 내고 있는 건 자신이 매출한 금액의 10%인 50원 내고 있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요 500원. 요 500원이 B의 매출액이죠. 맞죠? 자, B의 매출액 500원의 10%인 50원을 B가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B의 매출액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B의 전 단계 사업자가 A죠. A의 부가가치. $100. 그 다음에 B 본인이죠. B 본인의 부가가치가 400원이죠. 이 400원이 더해진 게 B 본인의 매출액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C가 세무서에 50원 갖다 내고 있잖아요. 그럼 C 입장에서는 어떻게 갖다 내고 있는 거냐면 본인의 전 단계 사업자 A죠. A가 창출한 가치 100원의 10%인 10원과 본인이 창출한 부가가치 400원의 10%인 10원. 10원이래. 40원. 계산하기 힘들다. 이렇게 더해져서 50원 내고 있거든요. 근데
A가 창출한 가치 100원에 대해서 A가 냈죠? 근데 B가 그거 또 내고 있는 거잖아요. B의 매출액에 A의 부가가치가 포함되어서 B가 또 내고 있는 거죠. 이 10원을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우리가 세금이 2번 거치는 걸 이중과세다라고 합니다. 이중. 세금이 2번 과세가 된 거. 그러면 이중과세는 원칙적으로 금지예요. 세무사가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도 양아치라고 하지만 이중과세는 잘 안 합니다요.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B한테 여러분들 10원, B한테 40원만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사업자들끼리는 부가가치세 거래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실제로 A가 B한테 100원에 팔죠. 100원에 팔 때는 B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가 당신에게 100원에 팔고 상대 부가가치세는 여러분들 소비세라고 해요. 소비세. 그럼 여러분들 소비는 판매자가 해요? 구매자가 해요? 소비. 판매자가 합니까? 구매자가 합니까?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일단 구매자가 내야 됩니다. 아시죠? 그러면 A가 B한테 100원에 팔 때요. A가 B한테 100원에 팔 때 A는 B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당신한테 100원에 팔 때 부가가치세 10원도 저한테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매자가 10%를 내야 되거든요. 되시겠나요? 그래서 100원에 팔 때 부가가치세 10원까지 같이 주세요 라고 하면은 B가 알아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A는 B한테 어떠한 증명서류를 발급하냐면 세금계산서라는 증명서류를 발급을 해요. 부가가치세를 걷었다라는 우리가 부가가치세의 가장 중요한 증명서는 세금계산서거든요. 그럼 A는 B한테 100원에다가 요 10원은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 10원까지 해서 총 110원 걷는 거예요. 110원을 걷어서 A 본인이 100원 먹고요. 나머지 10원 일단 본인이 가지고 있어요. 4월 7일 날. 가지고 있다가 7월 25일 날 이 10원을 냅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B 입장에서는 이 10원은 매입세액이죠. 저기요? B 입장에선 요 10원은 매입한 세액이잖아요. 요거 이 100원은 매입한 금액. B 입장. B 입장에서 100원은 매입한 금액이고 10원은 매입 세액이란 말이에요. 맞죠? 근데 지금 B가 50원을 내는 게 아니라 B가 창출한 가치는 여기 400원이잖아요. 그럼 400원의 10%인 40원만 낼 걸 A의 가치까지 포함돼서 또 내고 있죠. 어떻게 주면 돼요? B한테 10원을 빼주면 됩니다. 맞죠? B한테 10원을 빼주면 A한테 과세가 됐던 게 B한테 10원을 빼주면은요, 10원은 과세가 안 된 거예요, 이중과세가.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B 입장에서는 10원을 빼는 게 좋겠죠? 맞죠? 10원을 빼야지만 50원 내는 게 아니라 40원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B 입장에서는 이렇게 매입세 공제가 되려면 A한테 부가가치세 10원을 줬다라는 증명 서류가 있어야 돼요. 말로만 저 매입세 10원 A한테 줬거든요. 빼주세요. 라고 안 빼준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B 입장에서는 이 매입세 10원을 빼려면 세금계산서와 같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조작할 수 없는 증명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B 입장에서는 이 10원을 빼기 위해서 A한테 세금계산서 받은 걸 세무서에 제출 일반적으로 해요. 여기까지 되시겠나요? 자,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기 C 보실게요. C. 여기 보시면 C. 네, 보시면. 자, 그러면 C도 마찬가지죠. C도, 보세요. C도 본인이 창출한 가치 500원이죠. 그죠? 이 500원의 10%인 50원만 내면 되잖아요. 50원만 내면 되는데 지금 C는 100원 내고 있죠. 그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여기. 자, C의 매출액이 1,000원이죠. 부가가치는 마진이고, 매출액은 그냥 나의 매출액. 자, C의 매출액은 1,000원이잖아요. 여기에 10%인 100원을 내고 있어요. 근데 이 C의 매출액에는 C의 전 단계 사업자들은 AB죠. AB의 부가가치. 합치면 500원입니다. A 100원, B 400원, 그래서 500원. 더하기 B래. C죠, C. 죄송해요. C 본인의 부가가치. 500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본인의 매출액은 전 단계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와 본인의 부가가치가 다 더해집니다. 무조건. 여기에 10%. 이 두 개를 더해서 100원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 50원은 누가 내고 있냐면 B가 내고 있잖아. 50원. 맞죠? B가 50원 내고 있는데 또 C의 매출액에 이 50원이 또 포함돼가지고 과세가 또 되고 있죠. 맞죠? 그래서 이중과세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C한테 50원을 빼줍니다. 빼주면 되죠. 이해되시는가요? 응? C가 내는 금액이 어떤 건가요? 네. 그죠. 네. 지금 구조를 설명드리려고. 구조 설명.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자, B가 C한테 550원에 팔아요. B가 C한테 550원에 팔아요. 그럼 500원은 B가 먹고, 나머지 50원은 세무세 갖다 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근데 C 입장에서는 본인이 창출한 가치가 500원이잖아요. 이 500원의 10%만 내면 돼요. 맞죠? 10%만 내면 되는데 지금 실제로는 이 매출세액은 여기 있죠. 매출세액은 매출한 금액에 세율 곱해서 내게 된단 말이에요. 되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C 입장에서 매출을 소비자한테 1,000원 했으니까 1,000원에 10% 원래 내고 있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내요, 매출세액은. 맞죠? 근데 이 매출세액 안에는 항상 전 단계 사업자들의 매출액이 전 단계 사업자들의 부가가치가 무조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중과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준다면 C한테 50원, 네가 전 단계에 냈었던 50원을 빼주는 거예요. 이 50원을 빼주면 결론적으로 C는 본인이 창출한 가치 500원의 10%딱 50원 내는 꼴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요거? 이 개념. 계산구조 설명드리려고, 실제로. 자, 그러면 C 입장에서 소비자한테 팔 때는 어떻게 파냐면 소비자한테 1,000원에 팔 때 부가가치세 100원 주세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제가 왜 내요? 맞죠? 왜냐하면 사업자들끼리는 부가가치세 거래를 해봤으니까 부가가치세 주세요 하면 잘 줘요. 근데 소비자들한테 음료수 여러분들한테 2,000원에 팔 때 여러분들한테 커피 2,000원에 팔 때 200원 부가세 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왜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C는 그냥 소비자한테 팔 때요. 1,100원, 이 물건값은 1,100원입니다. 라고 실제로 이렇게 팔아요. 그래서 1,000원에 부가가치세 100원까지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1,100원 주세요. 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그 1,100원 안에는 C의 매출액 1,000원과 부가가치세 100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C는 본인이 1,000원 받고 소비자한테 100원 거둔 거 세무사에 갖다 내는 겁니다. 되시겠어요? 구조? 그럼 보시면 아시겠죠? 보세요. 그러면
여기 A는 10원을 냈지만 B한테 뜯어서 낸 거니까 A가 부담한 세금은 없죠. A는 B한테 10원 뜯어서 낸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B, A한테 10원 뜯겼지만 10원 빼주죠, 나중에. 맞죠? 그 다음에 B, C한테 50원 뜯어서 낸 거니까 B도 세금 부담한 거 없어요. 이해 되시겠나요? 그 다음에 C, 보시면 C, 50원 뜯겼지만 50원 빼주죠. 맞죠? 그리고 C는 100원을 세무서에 갖다 내지만 소비자한테 뜯어서 낸 거잖아요.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무서에서 걷어들인 세금은요. 10원 걷어들였지만 10원 빼주니까 10원 부담 안 한 거고요. 50원 뜯었지만 50원 빼주니까 50원도 부담 안 한 겁니다. 그럼 세무서가 총 걷어들인 세금은 100원이에요. 이 100원을 누가 지금 다 내고 있어요? 그렇죠? 소비자가 다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가가치는 소비세예요. 일반적으로 사업자분들은 소비하려고 사시는 거 아니죠? 맞죠? 사업자분들은 그 소비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팔려고 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비를 하려고 사는 사람은 소비자죠, 여러분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전적으로 소비자가 다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생각 드실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실 거냐면 보시면은요. 그럼 이거 뻘짓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 어차피 소비자가 다 내죠, 부가세 전적으로. 다 내니까 그냥 C가 소비자한테 팔 때 그때 부가가치 3번만 걷으면 되잖아요. 맞죠? 근데 왜 뜯고 빼주고 이걸 왜 하냐라는 거예요. 뻘짓이죠, 이거. 그죠? 왜 하냐면은, 자, 보세요. 자, A가 만약에 개인 사업자래, 개인 사업자. 그럼 A가 개인 사업자면 부가가치세는 안 내죠. 왜 안 내냐면 B한테 뜯어서 내니까. 맞죠? 근데 우리가 소득세 같은 경우는 자신이 벌어들인 거 자신이 내야 돼요. 그럼 A 같은 경우에는 B한테 100원에 팔았죠. 맞죠? 10원은 어차피 세무서 갖다 내는 거니까 100원에 팔면 A의 매출액이 100원이라는 걸 세무서 알아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왜 사업자들한테 왜 뜯고 빼주냐면 네, 걔네들의 매출액을 파악해서 소득세나 법인세 자료를 쓰려고.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거.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 요거예요. 뭐냐면 자, 소비자는 매입세를 안 빼줍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그럼 우리가 매입세를 빼주는 게 지금 B한테 10원 빼줬죠? 그건 전 단계 A가 냈던 10원을 빼준 거잖아요. 그 다음에 C한테 50원 빼주죠? 이건 전 단계 B가 낸 50원에 대한 걸 빼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전 단계의 세액을 빼준다라고 하고요. 얘는 무조건 빼주는 게 아니라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 증명 서류에 의해서 내가 매입세 부담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빼줘요. 아셨죠? 우리 나중에 하겠지만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 부담에도 안 빼줍니다. 세법에서는 영수증을 적격한 증명서로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영수증 조작할 수 있죠? 막 3을 8로 고쳐도 되는데 그거. 요거.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보시면, 중요한 거. 자, 우리가 매출세, 매입세를 왜 빼주는지 아세요? 아까처럼 우리가 이중과세가 되니까 빼주는 거예요. 알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이 과세가 되지 않은 매입세가 안 빼줍니다. 매출세를 내니까 매입세 빼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죠? 세무서가 매출세가 안 내는데 매입세만 빼주면 그 세무서가 세금에 손실이 발생해버려요. 되시겠죠?